오늘은 퀴어들에게 추천하는 퀴어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귀쾌한 이야기. 웃지 말고 제대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는 저희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 네. 아니야 나 이제 당당해지기로 했어. 네. 귀한 이야기. 큐.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이수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리고 서울 아. 퀴어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은 왜 여름에 열릴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6월 달쯤 되면 외국 팬분들이 해피 프라이드 먼스라는 인사를 나누세요. 해피 프라이드 먼스. 근데 그거를 왜 6월에 이렇게 인사를 할까? 서울 키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퍼레이드나 이런 행사들은 보통은 거의 다 여름에 열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외국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성소수자들이나 퀴어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기아님은 네. 그 치킨 중에 프라이드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하세요? 저 찍어 먹는 거예요. 빵! 이런 행사들이 6월이나 7월쯤에 열릴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LGBT가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퀴어들이 핍박받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시대가 이제 1950년대, 1960년대의 그러한 시대상이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이제 합법화가 되던 시기였었거든요. 동성애를 뭔가 이렇게 핍박해도 법적으로 그냥 용인을 한다는 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 같은 데서는 아예 동성애자들을 착출하고 직장에서 걸리면 해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뉴스나 신문에 아예 게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왜 저 시대에는 미국에서 왜 동성애를 왜 출하고 그런 건가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병으로 그때 지정이 되어 있었죠. 지정성별이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 정해진 그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반대 성별의 옷을 입으면 체포되는 시기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체포되던 시기였었어요. 그러한 법망응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몰려든 곳이 이제 술집이나 그러한 약간 음지에 있는 부류들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고 약간 이쪽 바닥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제 뭔가 사회적인 그런 시선 때문에 약간 더 음지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술집들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술집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던 스톤월이라는 술집이었어요. 그 술집에 1969년 6월 28일에 경찰들이 급습을 합니다. 새벽 1시에 경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체포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싸움처럼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누구는 병을 깨고 사람들과 폭력도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어지럽던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퀴어들을 더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 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오기 시작을 했고 성소수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합법이었으니까 이제 누군가 한 명이 게이의 인권을 지켜달라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극복하리라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항쟁이 그 뒤로 6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6일 동안 치고 먹고 싸운 거야? 6일 동안 이제 누구는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은 또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항쟁이 6일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들과 이런 저항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항쟁을 통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성소수자들도 나도 동참해야겠다면서 많이 밖으로 나오던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었어요. 이 스톤원 항쟁이 있었던 시기 이후 1년 뒤, 정확하게 1년 뒤 1970년 6월 28일 이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보통 그래서 6월이나 7월쯤에 열리게 되죠. 한국에는 그렇다면 퀴어들을 위한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선 그러면 네. 처음으로 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 게 언제예요? 2000년. 2000년도에 그 기획이 돼서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올해 이제 2020년이 돼서 열리게 되면 21회로 열리게 생각보다 되죠. 되게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 모임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와, 두 번째가 뭔가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퀴어 영화제를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한국 퀴어 영화제. 한국 퀴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전후로 해서 한 3, 4일 정도 열려요. 아마 CGV나 롯데시네마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대관을 해서 3,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옛날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못 봤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못 봤었어요. 네. 그게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현장 구매를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현장 구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가실 분들은 한국 퀴어 영화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19금일걸요. 시급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저 이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요거는 게이봉박두라고 해서 이제 아마추어 감독들, 그리고 이게 아마 친구 사이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감독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몇 주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물들로 아마추어 감독들이 각자 영화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각각의 뭔가 프로젝트 같은 형식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프라이드 페어. 네, 프라이드 페어. 뭐 여기서 말하는 페어는 이제 박람회 페어 그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문화 창작 박람회예요. 퀴어 창작자들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 가구를 만드시는 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약간 개개인이 본인이 만든 그런 물품 같은 거를 네.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퀴어들이 하고 있는 뭔가 벼룩시장 같은 네, 느낌? 벼룩시장 같은 느낌. 벼룩시장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서 거기 가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올해 꼭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행사들을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혹시나 다른 행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이소. 당신의 미래, 현재,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